국민의힘이 나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좀 닮았으면 좋겠는 게 집요한 거 있잖아요. 심지어 김호수 총장을 만나서 정권 수사를 압박하는. 저건 검찰 탄압 아니에요? 검찰 탄압 진짜. 외압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국회를 갔어요. 취임 인사차. 그랬더니 임명 과정에 반대를 명확히 했던 입장이라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지 축하드리기 난처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요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유지 중인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 많은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다. 그와 같은 국민의 의혹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연동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쳐다보고 대처하고 있다. 어머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요.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해야 하고 범죄면 범죄라고 해야 한다. 묵인하면 그게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사실 윤석열 띄우기란 거죠. 그건 저는 김호수를 뭐 비판 견제하는 척하면서 윤석열을 한 번 더 상기시킨 거예요. 그런데 불법이면 불법이라 해야 하고 범죄면 범죄라고 해야 한다. 묵인하면 그게 정의롭고 나라다운 나라냐. 이게 딱 제 머릿속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와 처의 범죄 의혹이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내로남불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윤석열이 검찰이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총장이 왔는데 정권 수사하세요. 그게 공정한 검찰입니다라고 눈에 쏙 보이는 갈라치기 시전하시면서 윤석열 띄우기 하시면서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의 이런 잘못은 모른 척 하시면서 이런 스킬을 지금 막 시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도 닮으라는 거야. 얘들 지겹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의 제기하면 언론도 보도를 할 때 아주 불공정하게 보도 못 하거든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 국회 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가 아마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언론이 똑같이 보도하진 않겠죠. 앞에 뭐 강성 친문을 붙인다든지 뭐 강성 최민희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민희 의원님 하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본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알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쓸까봐 스스로 너무 이렇게 자기 검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결심했어요. 제가 잘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별명이 친노 강경파였거든요. 하도 친노 강경파 그래서 저는 강경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이것까지 나왔어요 방송에. 그러니까 요즘에 최민희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방송 타고 있어요. 친노. 대선 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잘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친노 강경파의 대표적인 몇 명이 있었어요. 그게 진성준, 그리고 김현. 근데 그러고 보니 여성 친노 강경파는 좀 순환을 겪은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래도 꿋꿋하게 김현 의원 지금 꿋꿋하게 잘하고 있고 제가 꿋꿋하게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윤석열일 거 아니에요. 대선 주자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저당에서 안철수 데려와야 되고 윤석열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거 아닙니까? 윤석열 중심으로 돌고 있긴 한데 윤석열 어떻게 끄집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쪽에 흔쾌히 마음에 안 드는 그 언사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어떻게 배웠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요. 8월에 그 경선 버스를 출발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야권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전 대표 수준의 발언인데. 정치권에서요. 평론가로 한 3번 떨어지고 명선인 사람도 꽤 노련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네요. 내가 봤을 때. 네, 노련해요. 자, 근데 그 SNS에 떠돌고 있는 윤석열 내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 꼴 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줄리 영부인, 최재형 국무총리, 곽상도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민경욱 방통위원장. 내가 봤을 때 민경욱 탈락. 아까 저 국민의힘 몇 표로 탈락했고, 진중권 KBS 사장, 배현진 MBC 사장, 정광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대집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련 여성가족부, 여기 관다 쓰지도 못해가지고 욕을 해놨어.
장관이란 말을 못 쓰고 여성가족부장 그리고 태영호 국정원장 장지원 교육부총리 아들 교육 잘 시키셨죠? 다음 박덕흠 국토부 장관 훌륭하다. 이런 게 도는군요. 벌써 개각 다 하셨네. 우짝 하는 건데 이럴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지금 여기 최재형도 나올 것 같죠?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가장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서 공정수사를 했어야 할 검찰총장과 감사원은 직무 독립성의 대명사잖아요. 그 감사원장이 이게 국민의힘 쪽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 상황이 이게 뭐냐. 대한민국은 이제 뭐 그 다 없어지고 오직 그냥 반민주 반문재인만 있냐 언론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죠. 근본적인 걸 우린 늘 짚어야 되고 막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그 원칙의 최소치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만두고 뭐 3개월 만에 민주당은 100% 안 간다.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그거 혼자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푸하하하 이러고. 그 민주당에 100% 안 간다? 그거 뭐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그걸 뭐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굉장히 웃겼어요. 그게. 그리고 최재형 원장도 감사원장이 뭐 하는 겁니까? 세금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뭐 사실상 올 말까지가 임기인데 네. 7, 8월 달에 그만둘 거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 게 되게 열받는 게요. 문 대통령이 외교 잘했죠. 코로나 방역 잘했고 경제 엄청 잘했잖아요. 정권 교체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한때 말해 세력으로만 따지면 이 세력이 정말 정치를 잘한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선진국 만들어 놨어. 그리고 각종 경제 지표들 어저께인가 우리 방송에서 우리나라가 얼마큼 세계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준 도표 여러 개 보여줬거든요. 그럼 정권 교체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은 언론이 선동한 거 아니야. 공정인의 뭐네 이슈 해가지고 이게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봤을 때 국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하고 싶어하는 국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이 내관인데 이 내관이란 뜻은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제가 굉장히 모순으로 느낀 게 오세훈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폭등을 심판한다는데 실제로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과거에 폭등시킬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런 세력에게 표를 주시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잘해놨더니 아무 이유 없이 정권 교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말할 말 적쭉 다 틀렸어 그 말이. 부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몰려있는 것 같긴 한데 왜 우리가 정권 교체를 당해야지 엄청 억울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문 대통령의 키즈들이 대선 나간다고 저쪽 당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웃기죠. 이거 보세요. 그러면 그냥 판이 문재인 판이야.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이건 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의 키즈들 그거 정확하죠. 인사 실패 맞죠? 그 뒤집어 얘기하면 또 누군가 그렇게 그런 인사 실패 맞는데 인사는 실패할 거 예상하기 힘들어요. 최소한 검찰총장하고 감사원장은 코드에 맞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임명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아니 이것도 사실은 탕평 인사를 엄청 언론이 주장했고 예. 그러니까 탕평 인사라기보다 저는 코드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아무튼 뭐 이준석이 넘어야 될 산이 많네요. 저는 정치력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연륜도 있겠지만요.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성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같은 당대표보다는 오히려 김종인 같은 리더십이 훨씬 더 나는 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 조정하는 건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을. 그래서 이준석이 버틸 수 있을까? 이준석 당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뭔가 좀 너무 언바란스잖아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